자,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이죠. 윗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면, 자, 봐봐. 우리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모두 해당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뭐예요? 구성 요건이 첫 번째입니다. 그쵸? 구성 요건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무엇일 때? 범죄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사람을 때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쳤어. 그렇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겠고요. 내가 공금을 횡령했어. 그럼 횡령죄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또 안 되는 뭐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쳤어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무슨 죄겠어? 훔쳤어. 그렇지. 절도죄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가지고,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면, 근데 이게 또 있다 그랬어.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빠도, 형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범죄, 요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얘들아, 그러니까 구성요건이랑 위법은 거의 한 세트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세트인데, 왜? 불과 연기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 불나는 곳에 연기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치? 불과 연기의 관계인데, 위법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있대요. 그 특별한 어떤 사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가 언제야? 자, 여기 봐봐. 구성요건 해당성은 위법성을 추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은 위법까지 같이 위법하고라고 볼 수 있는데 징표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없애버리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요 사유를 먼저 귀 기울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있는가를 보고 그 사유를 우리가 정해놓는데 뭐라 그런다? 위법성 조각사유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시 정당방위, 헌법 제21조, 그리고 22조, 23조, 24조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만 적어놓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긴급 피난하는 상태에서 과속을 했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조각사유에 해당하니까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거 두 개가 해당했어요. 그런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책임이라는 게 되게 뭐야 책임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지문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책임이었잖아요. 책임에서는 사회적 비난이 가능한가를 물어봐.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면 어떤 사람이겠어? 일반적인 사람 여러분들도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치? 아니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적법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행위 당시에는요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것을 몰랐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은 책임에 대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형법 무능력자라고 해가지고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 누가 있었다 그랬지? 대표적으로 장애인. 여러분 장애인 아니라 그 지적장애인. 형사 무능력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는 모를 수 있다. 심신무연대. 심신 미탈자는 두 번째고 첫 번째 형사 무능력자는 촉법소년이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쵸. 그리고 심신 이탈자는 미약이 아니야 얘들아. 이탈자는 진짜 중증 정신병과 같이 정말 뭐 망상장애라든지 본인이 원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적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 감호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 내용은 없고 어쨌든 요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거 제외하고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입증되었을 때는 책임 조각 사유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책임 조각 사유? 자, 어떤 경우가 있다 그랬죠? 봐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유 팀장,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다. 김땡땡을 내가 데리고 있다. 하는 거야. 고색고등학교 앞으로 내가 니들 아들을 데리고 갈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회사에 있는 공금의 일부를 내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에 또 다른 회사로 이제 입금을 하래. 그래가지고 이런 공금 횡령 엄청 큰 금액인데 나 회사 잘리는데 이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막 네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다 하면서 막 사진을 막 보내.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정말 필요한 공금이어서요 해가지고 내 통장으로 받고 이제 다른 사람 통장으로 넣어버린 거야. 그럼 공금 횡령이죠, 그죠? 자, 횡령인데 이러면 구성요건에도 횡령죄 있잖아요. 구성요건에도 해당하고 위법적이기도 하고 여기 위법 조각 사유에는 들어가진 않죠. 그쵸? 그렇지만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책임을 조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 뭐가? 그렇지. 강요된 행위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다시 지문으로 넘어갈게. 그러면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거야? 아니지. 무슨 조각 사유야? 그렇지. 책임 조각 사유인 거야. 책임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여기 예시 4가지 있었잖아요. 그쵸? 스포츠, 격투기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수업하다 쓰러졌어. 심폐소생술 하다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누군가 나를 위협해 막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하면서 흉기와 둔기를 들고 막 와. 그래서 내가 오지마 하면서 이제 막 던졌는데 이제 내가 던진 물건에 맞아가지고 뭐 쓰러졌어 하면은 행위의 주체는 나잖아. 그러면 근데 지금 현재 내 이제 법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당 방위에 뭐 해당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정당 행위 긴급 피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 조각 사유다.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요 부분이 많이 어려워했다고 하죠. 이번 해가지고 틀린 친구들 너무 많았어요. 그쵸? 자, 그런데 그 행위만으로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묻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아닌 경우도 있고, 묻는 경우에는 인과가 충분하게 성립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고소를 했어. 고소를 했는데 나 왜 고소당했지? 해가지고 이제 고소장을 열어보니까 쭉 열어보니까 나 때문에 막 엄청 장기간 한 2,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그 내용은 결과는 확실해요. 나 때문인지는 알 수 없어. 근데 우울증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어. 그럼 결과는 있네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라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물어본다는 거야. 결과가 있으면 원인도 이제 따져봐서 인과관계를 물어본다라는 거지. 그렇다고는 거구나. 오케이. 자, 어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면 맞아요. 뭘로 볼 수 없어요? 범죄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뭐 8월 15일에 광복절에 일정 특정 방송사에서 그 기미가요가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었잖아. 그때 막 사람들이 엄청 격분했잖아요. 아무리 이제 극 중에 나와 있는 그런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부분이었어라도 이거는 이제 광복절에 방송되는 건 안 됐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이 어를 막 엄청 세게 흔들었잖아.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단 말이야. 이게 광복절날 기미가요 틀면 불법죄 이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범죄로 볼 수 없다. 속하지 않는다면 범죄로 볼 수 없다. 맞죠?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의 세 가지 요건이 첫 번째 구성 요건, 두 번째는 위법성, 세 번째는 책임. 요게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돼야 된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범죄 구성 요건으로는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행위가 원인이겠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구성요건상의 결과는 인과관계. 아까 얘기한 거. 내가 고소를 당했어. 나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사람 진짜 검사 받았었네? 어머머머. 치료도 되게 길게 받았네? 나 때문이냐고. 이거지. 나 때문인 게 확실하냐고. 이 관계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34번. 가해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여기 보면 고의와 가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할 수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범죄의 형태를 구분하면 범죄의 형태를 구분해 본다면은요. 이제 자기범이 있어요. 이제 행위, 자기범이 있고 부자기범이 있는데 우리는 부자기범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자기범이야. 자, 행위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 법익 침해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혹은 이제 사회에 뭔가 문란을 일으켰어요. 자, 그래서 자기범이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를 고의와 과실로 구분 짓는다. 근데 과실도 두 가지가 있다? 과실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그 실수잖아. 한마디로 과실이라는 건 실수잖아. 그래서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어. 알겠지? 그럴 의사는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는 없었고 그리고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냐 인지하지 않았냐에 따라 가지고 인지하는 과실, 인지하지 못하는 과실로 나눈다 그랬어요. 기억나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인지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눴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형법상 규정하는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차이는 없다 그랬었죠. 그쵸? 근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래요? 그게 여기 가에 나오잖아요. 그쵸? 나눈 이유가 뭐래? 뭐랑 구분하기 위해서? 자, 고의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의사 있었습니까? 범법 행위, 불법 행위를 할 의사가, 그치, 있었지. 의사가 있고,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했나요? 인식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을 수용하는, 인정하는 뭐도 있어서 용인하는 의사. 불법을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 미필적 고의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이 있는 하지만 의도는 없는 과실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이 가의 이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것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들 몇 번 하셨을까요? 너무 덥지 않니 얘들아? 갑자기 으악. 혹시라도 이따가 추워지면 얘기해요. 여기가 그 강의실이 좁아가지고 금방 추워져요. 요게 이제 얘들아 오답률 2위 2위 45개의 문제 중에서 오답률 2위의 문제였습니다. 4번 하셨었나요? 시험 때? 오, 그래요? 그렇다면 같이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는요,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뭐랑 비교하기 위함이래?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랑 비교하기 위함이다. 아, 이걸 나눈 이유를 묻고 있는구나. 그렇다면은 정답은 1번부터 볼게. 적절한 것. 고의는 과실보다 부주의로 인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정신 차리고 좀 읽자. 그치, 얘들아? 야, 고의는 내가 그럴 의사도 있고 인식도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과실보다 부주의로 인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상대적. 부주의는요, 뭐예요? 과실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이죠. 자, 과실은 행위와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과실은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유무. 아, 이게 알고 있었냐, 알고 있지 않았냐, 라고 이제 나눴었잖아요. 그쵸? 나눴었어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 봐봐. 진짜 한 글자 차이거든? 인식 유무로 나뉜다 그랬어요. 근데 인식은 사실 둘 다 있는 거거든? 과실은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뉜다. 인식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나눌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결과의 발생 위험성에 대한 인식 유무가 고의와 과실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결과 발생 위험성에 대한 인식 유무가 고의와 과실을 나눠요? 아니죠. 요거는 이미 이제 인식 유무로 나누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누는 거야? 인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누죠?
그렇지. 의도, 의사. 의사로 나누는 거지. 의사가 있었어. 그럴 의사가 있었어. 그럼 뭐가 돼요? 의사가 있었어. 그렇지. 의사가 있었어. 네, 맞아요. 제가 그러려고 했습니다. 와, 아니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는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글자 차이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어, 얘들아. 한 가지만 다시 볼게. 요거 볼게요. 과실은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으로 인지가 있는 과실과 인지가 없는 과실로 나누는 거 맞죠? 맞죠? 이거는 맞는데, 내가 착각을 했어. 맞는데, 뭐랑 관련이 없냐면요. 가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가에서 뭘 물어봤지? 그치? 가에서 뭘 물어봤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잖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래? 미필적 고의와 구분하기 위해서라 그랬지. 근데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것을 들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번째, 고의와 과실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유무와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 유무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고의와 과실,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유무와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 유무 모두의 차이가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의사만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만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식 유무에 따라 가지고 모르면은 그러면 이렇게 또 아닌 게 아니잖아. 그치? 여기에서는 의사에만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의사에만 차이가 있다. 왜 지금 구분하는 게 뭐야? 인지하고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인식은 있어요. 얘도 인식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섯 번째,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그 행위가 고의와 과실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쵸? 고의, 어떤 고의야. 인식도 하고 의사도 있는, 불법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는 고의와 과실은 뭐라고요? 과실은 우리 이거랑 이거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랑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는, 이게 위험하다라는 인지는 있지만, 그러려는 무엇은 없었어?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누기 때문에 의사, 유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용인하는 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5번. 기억과 니은 디귿. 요 문제도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3개잖아. 3개 보자마자 딱 그냥 떠오르는 게 뭐야? 기억은 뭐고? 그렇지. 이거는 이제 맞아요. 과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기억은 통상적 과실, 니은은 그렇지, 업무상 과실, 디귿은 중과실. 설명 나올 때 뭐부터 설명해줬어? 혹시? 우리 본문에서. 그렇지, 업무상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해줘서 우리가 살짝 띠용 했어요. 그쵸? 이거는 순서가 중요해요. 범죄 개념으로 보는, 형식적 의미로 보는 요것과는 달라요. 얘네들은 순차성을 띠고 있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순차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업무상 과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상적 과실을 비교했어요. 그쵸? 그리고 중과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누구랑 비교했어요? 통상적 과실과 비교했습니다. 아시겠죠? 통상적 과실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은 통상적 과실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 했어? 일반인한테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게 통상적 과실이라고 그랬었죠? 업무상 과실은, 업무라는 건 내가 거의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하는 것들이잖아. 충분히 이 과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면 괜찮을 텐데 인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인식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 과실보다는 업무상 과실이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과, 그리고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 기울였으면 안 일어났을 일인데 그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요? 하면서 통상적 과실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게 이제 중과실. 적절하지 않은 거 구분해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업무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얼만큼 예견했냐. 아니, 통상적 과실은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그쵸?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그럼, 뭐야, 1번이 정답이잖아.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은 통상적 과실과 중과실은 주의 의문에 대한 태만 정도를 차이를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쵸? 태만 정도. 이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됐고, 얘는 조금 더 주의의 주의를 기울이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리고 니은은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행으로 인해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기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아까 했던 얘기 맞죠? 자, 그리고 디귿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그렇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통상적 과실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이게 만약에 변형 문제로 나온다면 내 생각인데 왠지 이거 니은으로 바꿔가지고 나올 가능성 높을 것 같아. 그치?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지금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비교하는 게 요렇게 비교하고 그리고 중과실이랑 통상적 과실 비교했단 말이야. 통상적 과실이 비교 대상이었어.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요렇게 생각해버리면 돼, 안 돼? 요런 비교는 안 나와 있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기억, 니은, 디귿은 형법상 과실행위를 세분화한 것으로 법정형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요렇게 비교 지금 왜 하고 있는데. 하지만 무엇은 이 법정형의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인식이 있는 과실과 인식이 없는 과실은 요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오답률 3위의 문제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둔. 오답률 3위의 문제 나왔군요. 윗글을 참고했을 때 보기의 판결문, 요 판결문도 여러분들이 약간 좀 화를 내면서 읽지 않았었나요? 그쵸?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기에 좀 이입해가지고 화를 냈었죠?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시골이면 인정이에요. 막 그랬었는데. 자, 볼게요. 견주는 자신의 의류 매장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다. A씨는 땡땡을 11시에 자신의 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과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밖으로 나갔다. 나간 거예요. 이때 지나가던 B씨에게 제3자, 싸우던 사람도 아니고 제3자지. 이 제3자가 A씨 반려견이 달려들어가지고 B씨는 반려견에게 물려서 상해를 입게 됐대요. A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매장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인지를 하기는 했어. 그치? 인식을 하기는 했어. 근데 그럴 무엇은 없었다?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과 다툼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근데 다투고 있는데 일단 개 좀 잡고 올게요. 근데 그게 맞지 않나? 손님과 이제 환불 못 해준다니까요. 여기 봐봐요, 화장품 이만큼 묻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환불해줘? 잠시만요, 강아지가 나가가지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손님과의 다툼은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결은요 이렇게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요 예시를 보고 화가 좀 났었다면은 그나마 이제 판결문 보고 조금 마음이 풀렸었다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게 PDF 파일이 프로그램이 바뀌고 나서 조금 아까도 이러더니 이게 빔도 열약한데 안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 판결문 여기 있다. 됐다. 조금만 더. 오케이. 자, 피고인 A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이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고 출입문에 잠근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 피해자 B씨에게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으므로 벌금 150만원!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네, 그쵸? 자, 그러면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면 되는 문제였었죠. 그쵸? 1번.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나? 우리 방금까지 비난했잖아, 얘들아. 그치? 자, 요거는 가능해요.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식한 점은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쳤겠군.
인식이 아니라 뭐가 영향을 미치지? 인식이 아니라 의사. 의도, 그치? 인식이 아니라 의사가 있어요. 의도. 그치? 의도했다면 과실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었을 뻔했어요? 내가 진짜 아 그래 밖에 저 사람이 지나가는 건 가서 물어라 하는 의도에서 풀어줬다면 그래서 고의가 됐었겠죠. 그쵸? 자, 요것은 이제 과실범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A씨가 손님과의 다툼으로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 왜? 책임 조각 사유에 예시 뭐라 그랬어? 강요된 행위라 그랬는데 누가 강요했어요? 강의 안 했죠,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4번.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서 B씨가 상해를 입게 된 점은 형법상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도 맞고,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 소홀로 타인을 다치게 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도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인가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밑에 하나 짜증만한 거 하나 더 있었어. 맞아. 이거는 이거 5초 만에 풀 수 이제 자신 있어? 근데 이거 틀렸잖아요. 그래? 다들 헷갈리긴 했었잖아요, 여러분. 1, 2번 쓰는 게 나머지 다. 아, 진짜?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풀었을 때는요? 그때도 1번 했는데. 그렇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가 뭐예요? 통과하던 중, 일으키다. 그렇지. 사고를 일으키다. 통과하던 중, 사고를 시키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발생시키다. 커버를. 자, 그래서 일으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발생시키다 라고 이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요 발생으로 바꿀 수 있는 말부터 찾아. 동생이 학교에서 발생시켰다. 말 돼, 안 돼? 돼요. 돼요. 자, 말이 뭔지를 발생시키는 거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그죠? 말 돼요. 그는 넘어지자 재빨리 몸을 발생시켰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건 완전한 오답이죠. 그쵸? 선풍기는 전기의 동력을 삼아 바람을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됩니다. 무리는 무너진 집안을 발생시키다. 돼요, 안 돼요? 아유, 발생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기 때문에 발생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개나 있어? 네, 3개나 있어요. 그 중에 대체 정답은 무엇일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발생시킨 목적어를 봐. 선생님이 늘 하는 말 있잖아. 요런 문제에서는 이만큼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치?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 자체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의 이제 구성, 요소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에 있는 걸 보라 그랬지. 주어도 보고 목적어도 보고 부사어도 다 봐줘야 돼. 근데 우리 목적어를 보니까 교통사고를 일으켰대. 교통사고는 자연현상, 인위적 현상. 인위적 현상. 차를 운전하는 내가.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 현상이야. 여기에서 여기 끝에서부터 갈게. 선풍기는 전기를 통해 동력을 삼아 바람을 발생시켰다. 바람은 자연현상 아닌가요? 그쵸? 자연. 말이 먼지를 발생시켰다. 먼지를 이렇게 하면 발생시킬 수 있는 거. 먼지도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동생의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켰다. 말썽이라는 것은 인위적. 그렇지. 인위적인 것이죠. 인위적.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니죠. 나 초등학교 때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는걸?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진짜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네. 자, 맞아. 들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나는 요조숙녀였어, 얘들아.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변형 문제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변형 문제. 네, 바로 틀어볼게요.